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렇게 비대면 수업하는 게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힘든 코로나 시즌이고, 너무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비대면이 이제 좀 할만하고 이제 좀 익숙해졌더니 다시 대면을 하라 그래서 매우 속상하고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코로나가 계속되길 원하진 않지만, 아무튼 비대면 수업도 지금에서야 할만하니까 대면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다들 일을 하면서 수업을 듣고 있어서 학교 오래니까 오고 싶어 했던 친구도 있고 오기 싫었던 친구도 있고 뭐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네, 그거 얘기 안 해도 진짜 중요한 거. 시험 범위. 시험 범위는 배운대지 뭐. 시험 범위는 내가 꼭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시험에 다 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뭐 우리가 그거를 막 암기를 엄청 많이 해야 될 건 아니고 그냥 그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한번 알고 가야 되는 거라서 공부는 했으나 이거를 막 암기까지 달달할 필요는 없어서 파트 1 같은 거, 푸드 코디네이트 이해 그냥 이해해야 되고 왜 이런 사이즈가 규격이 있고 그래서 스타일링이다라고 하는 걸 세팅을 할 때도 사람들이 불편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규격을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 그냥 알아둬야 되는 정도니까 한 거예요. 시험 범위 안 넣을게요. 진짜 잘해주고 있는데 너네는 아는지 모르겠다. 자, 파트 2 같은 경우에 푸드와 디자인의 경우에도 알아둬야 돼. 왜 알아둬야 되냐면 내가 그릇을 쓴다라거나 음식을 담아낼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어요. 테이블에다가 그릇을 놓는다고 할 때는 어떤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이미지적인 것들이 느껴지고 음식을 담을 때도 그것에 대한 이미지들이 만들어져서 전체적인 그 음식의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알고 갔으면 좋겠어서 제가 그거를 설명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시 파트 2 도형에 대한 이해도 뭐 균형, 밸런스, 뭐 비대칭 이거 또 시험 문제에는 안 냅니다. 진짜 좋겠다. 자, 파트 3. 근데 이거는 암기는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어디 가서 암기가 안 된 상태에서 배웠다 그러면은 너무 무시당할 거고, 그리고 이거를 꼭 암기했으면 좋겠는 건 왜 그러냐면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이 쓴다니까. 홈쇼핑에서도요. 제가 아까 홈쇼핑에서 폴라티를 살라고 봤는데 폴라티 쇼핑 호스트가 진짜 막 색채 톤에 대해서 막 이제 가을이 됐잖아요. 뭐 가을이 됐으면 쌀쌀하면 뭐 많이들 모노톤 사용하시는데 모노톤 사용하지 마시고 뭐 지금 보시는 이 다크 브라운 같은 게 이런 걸로 되게 색채에 대한 설명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알아들으려면 어디 가서 무식한 티를 내지 않으려면 색채 꼭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가게를 오픈을 하잖아요. 그럼 가게 오픈을 할 때 막 벽 색깔을 이런 거 하고 싶어야 하는데 핑크색도 핑크색만 200가지가 돼요. 여러분들 뭐 아마 인테리어 해본 적이 없겠지만 진짜 인테리어를 하러 가잖아요. 그럼 벽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흰색이요. 그러면 흰색도 미치는 줄 알걸요? 그러면 무광 흰색 있고 유광 흰색 있고 반광 흰색 있고 그리고 크리스탈 펄 흰색 있고 계란광 흰색 있고 흰색 중에서 아이보리 흰색 있고 진주 펄 흰색 있고 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고르는 걸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색채명에 대해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색채명으로도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셀의 색상환에 대한 이론적인 거는 다 암기하셔야 돼요.
제가 PPT로 제가 먼세 색상환 수업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어떻게 기록하는지 그 순서 이런 거 다 시험 문제 낼 거예요. 그리고 페이지 53페이지에 해당하는 톤에 대한 거 다 암기하세요. 그러고 스타일링 7가지를 다 공부하시면 됩니다. 시험 범위는 솔직히 그렇게 많진 않아요. 진짜 양심의 털나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양심에 털이 나 있는 거는 알지만 양심에 털이 나 있으시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하세요. 이 정도는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대면 시험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다시 들어봐야 될 수도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다시 설명을 들을 수도 있고. 자, 여튼 지금은 한 스타일 공부를 할 건데요. 제 예전에도 말한 적 있을 거예요. K 스타일 할지 한 스타일로 할지. 근데 K 팝이랑 K 푸드까지는 이제 이렇게 한식 할지 K 푸드로 할지 되게 많이 말이 많았는데 그거는 누가 하나 정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좀 정서적으로 가는 게 K 팝이기 때문에 K 드라마와 함께 K 푸드라는 명칭을 요새는 더 많이 써요. 근데 스타일링의 경우에는 K 스타일링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한국의 이미지들을 조금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알겠지. 나보다 젊으니까. 제이핑크가 한복 입었잖아요. 그래서 요새 한복이 해외에서 엄청 유행한대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할 때 알게 된 건데, 지금 맞냐? 제이핑크 맞아? 맞나? 블랙핑크인데. 미안해요. 가물가물해. 자, 블랙핑크의 그 한복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되게 전통 한복 아니에요. 뭐 되게 막 그건 한복 아니지 않아요? 이런 거 되게 말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전통 한복을 베이스로 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우리나라 한복 중에서 천릭 한복이라는 거 있어요. 관심 있으면 한번 검색해 보셔도 되게 재밌어요. 천릭 한복은 여성 의복이 아니라 남성 의복인데요. 예전에 선비의 의상이 굉장히 불편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막 깃이 되게 넓어가지고 막 채통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막 옷도 이제 막 발차기 같은 것도 하기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조금 더 생활에 되게 조금 실용적이게 만들어내다 보니까 무술할 때 입는 그러니까 조금 움직임이 편하게 만들어진 용도로 처음에 시초가 된 한복이 천릭 한복이래요. 그래서 이제 되게 치맛단처럼 생긴 두루마기에다가 이렇게 여러 겹의 이렇게 모양을 잡았는데 그게 도포 형태로 되어져 있는 게 지금 현대적으로 봤을 때 되게 세련되고 그래서 천릭 한복이라는 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고 근데 그런 한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복은 뭐 K 드레스 이렇게 안 하고 한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스타일링이라고 하는 명칭도 K 스타일링보다는 한 스타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한국 얘기하면은 이 오방정색 진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한국은 이 오방정색에 대해서 의미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오방정색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오방잡색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완전 시작이 되는 건 오방정색으로 흑, 백, 적, 청, 황까지인데요. 동서남북과 중간
중간인데 중간은 임금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땅 황자이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방정색은 양반네들이 주로 사용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런 의미들을 되게 부여하는 걸 좋아해서. 자, 그러고 이런 오방정색을 서로 두 개를 합쳐서 만들어진 색을 오방잡색이라고 하는데요. 오방잡색까지는 조금 더 다양하게 색깔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지금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오방색에는 의미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런 방향에 대한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각자 뜻하는데 황은 중간이기 때문에 계절의 의미는 없는 거. 자, 오장기간에 대한 우리 오장육부가 뒤틀렸다라고 사람의 신체의 5가지 중요한 기관을 빗대는 색채들도 있고요. 그리고 오미라고 하는 5가지의 맛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감정 이렇게 그리고 느낌과 품성까지. 그래서 지와 예와 인과 신과 의를 다 한꺼번에 지키려고 하는 그런 선비의 자세. 그래서 오방색을 사용을 하는 의복들을 많이 입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요, 우리 한국에서 이런 오방색과 오방잡색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인테리어 업자들 다 똑같은 색을 오방색을 똑같이만 사용하라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방색과 오방잡색을 표현을 하게 될 때 요 정도까지는 써야지 그래도 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드라인 색채명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오방색의 색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서양에서 한식에 대한 한식의 레스토랑 등을 이제 조금 한 논문에서 제가 발췌한 건데요. 자, 고급형, 전문형, 대중형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고급형의 경우에는 한옥집 이미지 떠오르시면 돼요. 그래서 한정식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블랙 앤 화이트 사용하는데 블랙도 그냥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 모던의 블랙 화이트도 아니고 젠의 블랙 앤 화이트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블랙은 먹색이라고 표현을 해요. 먹 가르면 나오는 먹색이고요. 자, 백색은요, 그냥 백색 쓰시면 안 되고 백자색의 백색 사용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아는 만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들 사용을 해야지 이런 고급형 만들어진다. 요새 요거 되게 유행하잖아요. 요거 뭔지 아세요? 요새 을지로 힙지로 가게 되면은 이거 뭐라고 하지? 자개장. 맞아. 자개장에 대한 이미지들. 이거 고급 이미지들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전문형이다 라고 하는 건 특히 직화구인데요. 우리나라의 그 식문화 중에서 서양 사람들 원래 일본의 야끼니쿠도 우리나라의 불고기가 석화구이가 일본으로 넘어가서 야끼니쿠가 된 거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이 진짜 이 화로에다 구워 먹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를 표현을 할 때 같은 경우에는 황토색, 그러니까 전통 민속의 의미 이런 거를 표현을 해서 이런 걸로 이런 흑색을 많이 사용합니다. 황색. 그리고 대중형이다 라고 하는 거 가장 흔하게 생긴 한식 음식 파는 데 같은 경우는 분식 떡볶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서양 애들도 그럴 때는 이렇게 오방 잡색을 사용을 많이 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게 젠 스타일이 전통적인 에스닉에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거잖아요. 자, 우리나라의 한 스타일 경우에도 한국의 전통적인 것이지만 전통 그대로의 것이 아니라 그거를 재해석해서 현대적으로 풀어낸 것이에요. 자, 유럽인들, 서양인들이 바라봤을 때 아시아, 특히 우리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거 하면은 빠지지 않는 게 이 단청이에요. 단청이 뭐냐면
이건 중국도 없고 일본도 없어요. 기와를 쌓아 놓으면서 끝을 뾰족하게 이렇게 올라가게끔 이렇게 쌓는 기법이 우리나라의 단청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청이 있을 수 있는 거는, 이건 주거 공간도 나중에 따로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석가래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그런 주거지를 만들 때 그런 건축 기법에서 나오는 거. 이 단청에서의 아름다움. 그래서 외국인도 오면은 그 경복궁 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저 멀리서 경복궁 막 전반적인 거 찍는데, 다 서양인데 여기 밑에 가서 이 단청, 이거를 기와 밑에 장식한 걸 단청이라고 하거든요. 이 궁궐에 언제 하냐면 임금이 재위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무튼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그때 단청색을 칠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요것도 색깔을 칠할 때 그냥 다 색칠한 게 아니라 오방색을 칠합니다.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귀신을 물러나게 하면서 이제 동서남북의 복들과 좋은 기운들을 갖고 오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청과 기와예요. 여기까지 반을 잘라서요. 요거는 왼쪽 거는 전통적인 에스닉 스타일인데요. 이 기와의 이런 유려한 그 곡선을 보면서 되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느껴져서 그거를 식기류로 해서 90년대 우리 한국 한식 스타일 할 때 되게 기와장을 음식의 그릇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디너웨어 제품이 아예 나왔어요. 이렇게 기와의 질감과 색감과 그런 곡선에 대한 거를 연출하는 게 한 스타일입니다. 이게 전통 주거 공간이고요. 이게 현대의 주거 공간입니다. 자, 둘 다 에스닉 스타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거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제가 한국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주거 공간을 공부하다 보면 한국 사람들 진짜 똑똑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 설명할 게 있어요. 아까 일본 사람들은요,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들을 보게 되면 다 자기가 갖고 싶은 소유욕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집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꽃꽂이가 자연스럽게 발달을 했고, 내가 집 안에서 자연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게 정원에 대한 문화가 발달을 했어요. 그러면 중국과 한국은 어땠을까 보시면요. 중국은요, 대륙이잖아요. 그래서 저 산이 너무 예쁘면 산을 내가 보이는 곳에다 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 중국에서 엄청난 스케일을 자랑하는 게 뭐냐면 인공섬, 인공호수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중국에 놀러 가서 자, 인공호수를 본다 그래서 인공호수를 2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공호수는 무슨 생각하고 2시간이나 줘 했는데, 인공호수를 배 타고 들어갑니다. 엄청난 스케일이에요. 예전에 어떤 미국의 유명한 사진 작가가 국립공원에 들어가서 카메라를 떨어뜨렸는데, 카메라가 깨질 줄 알고 걱정했는데 바위 위에서 찍었는데 바위가 깨져서 바위 안에 스티로폼이 있어가지고 그거 사진 찍어서 올려서 엄청 유명해졌었는데, 그게 일본 스케일이고요. 자, 한국은요. 한국은 자연을 사랑하는데요. 자연을 사랑을 하면서 자연과 함께 있고 싶어요. 만약에 저 산이 너무 예뻐요.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산을 비슷하게 우리 집안에 끌어올려서 정원을 가꾸려 하지도 않고, 그리고 산에 똑같이 만들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내가 산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발달한 문화가 뭐냐, 정자 문화예요. 그래서 각 나라의 그런 민족성, 그러니까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그런 디자인적으로 다르게 발달하는데요. 자, 이 전통 주거 공간도 이거와 연관성이 있어요. 바람이 들어오면 바람이 머물다 가게끔, 그러니까 자연풍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할 때 여기 보이시나요? 이 문이 내리면 독립적 공간이 되고요. 이거를 올리면
확장형 공간이 되는데 이거의 경우에는 바람을 이렇게 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합니다. 이런 석가래 문화나 이런 전통적인 것들을 현대적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디자인화한 거를 한 스타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오방 잡색인데요. 요거 오방색, 오방 잡색, 요 의복, 요것도 나 그 무슨 블랙핑크의 의상도 이런 거 막 색동해가지고 엄청 이슈되고 있잖아요. 요것도 한 스타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오방 잡색입니다. 요새 그 전통 포장지도 요새 천으로 싸는 거, 보자기로 싸는 거 이런 거 되게 유행하는 거 아시죠? 아시나요? 그러니까 보자기로 포장하는 거 유행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도 이런 원단들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좀 수묵화인데요. 동양의 수묵화 중에서 우리나라의 수묵화의 특징이 뭐냐? 중국의 수묵화와 일본도 수묵화가 있는데 한국의 수묵화의 경우에는 자연의 계절감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표현하려고 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수묵화, 이제 먹색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현대적으로 이제 도자기류에다가 들어간 백자,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식문화 같은 경우에는 공간 배치형이잖아요. 이제 공간 배치형인데 이거를 현대적으로 이제 이거 뭐라 그러지? 파인다이닝화를 이렇게 만들어낸 것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한 스타일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각자 먹어도 맛을 느껴지고 그걸 한데 어우러서 이게 요거를 같이 씹었을 때 그런 맛에 대한 그런 걸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자면 이게 반찬들끼리 맛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서양 요리 같은 경우는 이 요리면 이 요리만 맛을 본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식문화 같은 경우는 밥이랑 이거랑 그러니까 젓가락질 할 때 여러 개 이렇게 반찬 집어먹고 그리고 씹으면서 맛을 이제 조화로움을 느끼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현대적으로 한 것도 서양인들이 봤을 때 한국의 새로운 식문화. 특히나 이제 요새 한 스타일이 되게 각광을 받으면서 많이 이제 떠오르는 게 소반인데요. 젠 스타일하고 소반 스타일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예전에 들어본 적 있겠지만 밥상머리에 모서리에 앉으면 재수없다 들어보셨죠? 제가 이거 왜 얘기하냐면 그래서 모서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리고 중국에는 8이라고 하는 숫자가 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팔각을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모서리를 없앴어요. 요 형태를 현대적으로 어떻게 쓰냐면 예전에는 이게 호랑이 소반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다리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진짜 저 그거 보고 엄청 놀랐었는데 안동에 유명한 양반집에 가면은 소반방이 있어요. 소반방이 뭐냐면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내면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중요한 거 얘기 꼭 해줘야 돼. 우리 아까 좀 전에 본 이 한상 차림 있잖아요. 이거는 있기도 있었지만 일제시대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문화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요거를 자리매김한 요게 더 너네들의 문화다라고 한 거예요. 원래는 우리나라는 1인 1소반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양반네들은 이렇게 해서 반찬들을 각자 해서 개인 소반을 해서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담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양반들이 제사를 지내러 오면 1인 1소반을 줬기 때문에 소반이 한 40개가 들어가야 되면 방을 하나를 가득 채웁니다. 근데 불편한 게 뭐냐면 다리가 있다 보니까 좌식에 다리가 있다 보니까 보관이 용이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예전 이게 전통 소반이에요. 호랑이 다리를 만들어서 호반이라고 불러요. 요렇게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다시 쌓아지는 거고. 자, 우리는 요새는 좌식을 안 하고 이렇게 식탁에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식탁 위에다가 올라갈 거. 근데 젠 스타일에는 딱 떨어지는 선인데 이렇게 모서리에 대한 거를 사용하는 거. 이게 한 스타일. 이게 조금의 차이지만 완전 다른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게 소반 세팅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씩 먹을 수 있는. 자, 여기까지 이제 한 스타일도 다 배웠습니다. 우리 이번 주까지 공부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주에 중간고사 잘 보시고 다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다음 주에는 스타일링 아이스크림 할 거니까 그래도 머릿속에 생각이라도 한번 해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